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 처음 통장을 열어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이 그대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었는데 막상 지출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랐던 경험, 혹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스며든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자유와 해방감 뒤에는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3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던 62세 김모 씨는 퇴직과 함께 약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마치고 아내와 단둘이 사는 생활. 그는 이제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된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3개월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자녀 결혼 자금 일부 지원,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이미 퇴직금의 10%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사실 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직후 몇 개월 동안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해방감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출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내가 정말 이 돈으로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첫 100일의 착시라고 부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이자 준비가 부족했음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은퇴자들의 심리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액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상 밖의 지출 때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까지 합치면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처음부터 틈이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출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일해왔던 사람일수록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던 일상이 사라지자 김 씨는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돈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고립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은퇴 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해법은 현금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산은 단순히 목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혹은 연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당주나 임대소득 등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전한 현금 흐름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예상 밖의 지출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 관련 비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별도로 분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성이 줄고 매달 통장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 한결 덜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은퇴 후 심리적 고립은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우울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역할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3개월의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도 1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무서웠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조정해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말합니다. 두려움은 준비의 신호였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시작은 곧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통장을 열었을 때 안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지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준비. 이 세 가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 대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했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의 정체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한 62세 김 씨는 퇴직과 함께 약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교육을 마치고 아내와 단둘이 사는 생활, 그는 이제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된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3개월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자녀 결혼 지원금,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이미 퇴직금의 10%가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첫 100일 기대보다 더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급이라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사라지고 지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고 해도 생활비와 돌발 비용 앞에서는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은퇴 후 착시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해방이 아니라 불안이 시작되는 시간이지요.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계산했지만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같은 예상 밖의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현실은 훨씬 거칠었던 겁니다. 심리적 충격은 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집 안에 머무르면서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어떻게 조합해 안정적인 월 소득을 만들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연금을 연기 수령해 금액을 늘리거나 배당 주임 대소득 등 안전한 현금 흐름원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줄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예상 밖 지출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가족 관련 비용 같은 돌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따로 분리해두면 통장을 열 때마다 느끼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지출의 흐름을 관리하는 습관이 두려움을 덜어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고립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소모임,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통해 다시 역할을 찾으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심리적 연결망은 돈만큼이나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김 씨는 1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금을 조정해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준비의 신호였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작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통장을 열었을 때 안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슴이 철렁할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 관계, 마음의 준비. 이 세 가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 대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